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독해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영어 공부는 부담을 가지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꾸준하게 이어가시면서 본인의 영어 공부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의 주어를 보니까 this dress네요. dress 하면 옷이잖아요. 좀 멋진 옷들, 우리가 좀 갇혀있는 옷들을 dress라고 하는데 이 dress는 동사는 looks네요. looks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무엇처럼 보이는지 설명하기 전에 exactly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 무엇처럼 보이냐면 정확하게 like the one.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뭐처럼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처럼 보이냐면 the one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저와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the one이 불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나타내는구나 정도는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처럼 보이냐면 the one. 어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영어는 늘 추가 설명을 뒤쪽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과 똑같냐면 I bought. 내가 산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샀는지 추가 정보 주고 있네요. Last week. 지난주에 내가 산 물건과 정확하게 똑같이 생겼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역시나 이 the one을 설명해주는 뒤의 문장입니다. 원래는 the one 뒤에 이렇게 명사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땐 that 같은 제가 관계사가 꼭 들어가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that은 종종 이렇게 생략이 되기 때문에 생략된 채로 문장이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주어 동사가 또 쓰였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이에 that이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he네요. He was a big white cat. 이 문장을 보니까 이 he가 고양이네요. 그는 어떤 고양이였다? 크고 big, white, 흰색인 고양이였습니다. 라고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고양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어지나 봅니다. 이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냐면 전치사 with를 줬죠.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가지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 tabby patches라고 합니다. tabby patches라고 하면 얼룩 문양 있잖아요. 고양이들이 가진 다양한 문양들을 tabby patch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였냐? With tabby patches. 요런 얼룩 무늬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였습니다. 라고 해서 또 문장이 완성된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접속사 and를 쓰면서 문장을 한 번 더 써주고 있네요. And he was like. 그는 또 어떤 존재였냐면 여기서 like도 역시나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뭐와 같았다라는 뜻이겠죠. 뭐와 같은 존재였냐면 a member 하면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근데 뭐의 구성원이었냐면 of the family.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라고 아주 가족 같은 고양이였던 것 같네요. 이 문장에서도 영어의 전형적인 패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이 cat을 설명해주는 요 형용사의 순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고 하얀색 고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앞에 먼저 써주고 그 다음 색깔을 써준 다음에 고양이를 써주었다. 요 순서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고양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이렇게 전치사를 넣으면서 추가해 준 것도 보이시죠? 그리고 접속사를 쓰고 문장을 한번 더 써주는 요런 패턴,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영어는 요런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또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as로 시작하는 접속사 문장이 앞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접속사를 넣게 되면 문장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장에서 종종 이렇게 접속사로 하는 이 추가 정보를 앞쪽에 배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어 문장들을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접속사가 먼저 나오는 문장들을 정말 자주 볼 수 있으니까요.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은 as로 시작하네요. as는 뜻이 정말 많은 접속사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이 문장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as입니다. 그래서 the old man, 그 나이 든 남자가 near가 동사로 쓰이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영어는 같은 단어라도 그 단어가 어떤 자리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near라는 단어도 동사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은 이 남자는 neared, 가까워지고 있대요. 무엇과 death 하면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s는 시간이 흐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he only, 그는 오직 wanted 하면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 to see, 보는 것을 원한대요. 누구를 본다? His family, 그의 가족들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도 역시나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한번 쓰고 문장을 한번 더 쓴 문장인데요. 접속사를 넣어서 추가해준 이런 추가 정보가 문장의 앞부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장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종류의 문장이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n do anything. 우리는 할 수 있대요. do anything. anything 하면 뭐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어떤 것이냐면 추가 정보 주고 있네요.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접속사 if를 통해서 한번 더 써주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stick to. stick to라고 하면 stick은 딱 붙다란 뜻이거든요. 고정돼서 딱 붙는 걸 stick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종종 뭔가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게 스티커잖아요. 스티커를 이렇게 탁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stick이라는 게 탁 붙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붙는 물건을 스티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탁 달라붙어 있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stick to it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물건에 달라붙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꾸준하게 탁 붙어서 내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어붙이는 것을 stick to it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에 stick to it, 딱 달라붙어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대요. 만약 우리가 stick to it, 그 계획에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쏟아붓는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라는 너무나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어 배열하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영어 배열하기 공부를 해볼 텐데요.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배열하는 것도 한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저와 함께 하다 보면 영어 배열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크는 어제 새 자전거를 샀대요. 요 문장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요? 일단 한글부터 먼저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크는 이 주어죠. 그 다음 무슨 자리죠? 동사. 동사는 뭐다? 샀습니다. 그런데 뭘 샀냐면 새 자전거를 샀다고 하네요. 새 자전거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샀다? 시간을 제일 위에 써줘야 되죠. 그래서 어저께. 요렇게 써주면 영어 문장을 배열을 요렇게 써주시면 한국어를 영어 배열로 먼저 완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배열을 해봐야죠. 자, 주어는 제이크입니다. 제이크. 그 다음 동사 자리죠. 샀습니다는 bought를 사용합니다. bought. 그 다음 뭘 샀나요? 목적어 자리죠. 뭘 샀냐면 새로운 자전거인데 새로운 자전거가 한 대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어를 먼저 써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주 작지만 꼭 틀려서는 안 되는 게 영어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왔을 때는 꼭 앞에 어를 써주셔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new, 새로운 자전거, 그래서 bike, 이런 식으로 a new bike를 샀대요. 언제? 어저께, yesterday,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Jake bought a new bike
yesterday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하나 또 배열해 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나는 1시간 전에 피자를 주문했대요. 그래서 나는 1시간 전에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또 한번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나는이죠. 나는 뭐 했다고 했죠? 주문했다. 주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를 주문했냐면 피자를 근데 언제 주문했다고 하나요? 1시간 전에 라는 시간을 이렇게 뒤에 써주면 간단하죠? 요 문장 그럼 영어로 역시나 배열을 해보면 주어는 I죠. 그래서 I를 먼저 써주고요. 동사 주문했다가 동사로 뭘까요? ordered라고 합니다. order 하면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엔 뭘 주문했다? 피자. 피자를 주문했는데 피자도 근데 한 판만 주문했나 봐요. 그래서 앞에 어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pizza. 피자 한 판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시간 전에. 근데 시간 앞에도 on을 써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영어는 진짜 이런 게 까다롭죠. 시간도 on hour라고 해서 1시간이라고 해서 앞에 on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on hour ago. ago가 전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I ordered a pizza an hour ago.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 앞에 이렇게 어를 쓰는 거를 까먹지 않고 늘 배열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또 하나 배열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의자 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번 문장은 한글 배열을 하지 않고 바로 영어로 써보는 훈련을 해볼게요. 이거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어떻게 배열하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만든 문장과 제가 만든 문장 간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장은 어디에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문장이잖아요. 이런 문장은 제가 뭘 먼저 써야 된다고 했죠? there를 먼저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고양이가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니까 동사를 are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are. 그래서 there are 하면 뭐뭇이 있습니다. 이제 뭐가 있는지 쓸 차례죠? 2마리의 고양이를 쓸 차례네요. 그래서 2마리의 고양이가 뭐죠? two 고양이, cat. 여기 s 쓰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 under. 장소는 이렇게 전치사 먼저 써줘야 되죠. 그래서 의자 아래. 그래서 under the chair 하면 의자 아래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there are 2 cats under the chair. 의자 밑에 고양이가 2마리 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만든 문장과 비슷한가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장 하나 더 배열을 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그 가게에 있는 그 드레스는 예쁘다라는 문장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정말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간단한 문장 과연 배열해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문장이 의외로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 문장도 본인이 배열을 한 것과 제가 배열한 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문장을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문장의 핵심은 주어를 찾는 것입니다. 한글 속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맨 앞에 있는 것을 주어로 여겼기 때문에 이 문장에도 그 가게가 주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그 가게에 있는 이라는 것은 추가 정보에 해당합니다. 장소를 나타내주는 추가 정보잖아요. 이 문장의 주어는 드레스입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드레스는 예쁘다라는 문장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그 가게에 있는은 드레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는 추가 정보일 뿐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는 한국어 속에서 어떤 것이 주어인지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걸 주어로 여기다 보니까 이런 문장을 제가 학생들에게 시키면 그 가게가 주어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 문장은 그 가게가 예쁘다라는 게 아니라 드레스가 예쁘다라는 거기 때문에 드레스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드레스부터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드레스는 영어로 the dress 이렇게 하면 주어는 완성됐죠. 이제 동사 자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드레스가 그냥 드레스가 아니잖아요. 어떤 드레스다?
그 가게에 있는 드레스라고 그래서 아직 주어에 대한 설명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아직 주어에 대한 설명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추가 정보를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드레스다? 그 가게에 있는 드레스. 그래서 장소를 쓰기 전에는 늘 우리가 전치사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in the shop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드레스인데 어떤 드레스? 그 가게에 있는 in the shop, 그 가게에 있는 드레스는 여기까지가 주어가 완성된 거죠. 이제 동사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s를 여기에 쓰고 pretty, 아름답다, 이쁘다라는 이 pretty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써주면 문장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the dress is pretty가 아니라 the dress in the shop is pretty. 이렇게 써주시면 깔끔하게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처음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영어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렇게 명사에다가 추가 정보를 주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배열해 가면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를 깨달으셨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영어 공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의 꾸준한 영어 강의를 위해서 멤버십과 땡스 댓글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